어제 조정진 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중국 간첩단 사건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기획되지 않고 의도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연하게 나온 발언입니다. 신뢰성을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유튜브에서 조정진 대표의 발언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에서는 그동안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지금까지 와 있는지 그 배경과 흐름을 심층적으로 추적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관통하고 있는 맥락과 구조를 해부하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겠습니다. 윤 어게인 운동에서 가장 큰 기폭제가 되고 내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원 선거연수원 중국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탄핵 심판이나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끝까지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최측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왜 계엄을 선포하고도 이 사건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느냐는 측근의 질문을 받았을 때 윤 대통령은 그것을 공개하면 바로 중국과 전면전이 터지는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은 실제로 중국 간첩단 사건이 한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명운을 고려해서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의 실체를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있지만 끝까지 국가 기밀을 스스로 폭로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최후 신술에서도 국가 기밀을 모두 설명할 수가 없다고 밝혔고 법정에서도 이 사건을 전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공개하게 되면 한국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충돌을 넘어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부정선거를 수출한 가해자로 비춰지게 될 경우에 그 위험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은 중앙선관위 소속 A웹이라는 국제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여러 국가에 수출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투개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모두 부정선거 의혹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선거 직후에는 대규모 시위, 폭동이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만약 한국이 먼저 이 사건을 터뜨리게 된다면 이들 국가들이 연대해서 국제적으로 한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오명이 아니라 부정선거 수출국이라는 치명적인 국제적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대한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타격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침묵 끝에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결정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한국 부정선거 개입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사실상 윤 대통령은 복귀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작년 12.3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직후에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본사보다는 수원 선거연수원에 더 많은 병력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선관위 본사에는 100명의 병력이 배치되었고 수원연수원에는 무려 130명의 병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작전에는 선관위 본사보다 수원연수원이 우선순위로 설정되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연수원 내에는 외국인 숙소로 사용되었던 제2생활관이 있고 이곳이 바로 중국 간첩단의 거점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캡틴 코리아 안병희 씨입니다. 그는 농협박물관에 위장 취업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보도와 조정진 전 대표의 최근 발언에 따르면 안병희 씨는 연수원 맞은편 농협박물관 수의실에서 약 4개월 동안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병희 씨는 농협박물관 수의실 근무를 통해서 제2생활관 주변의 출입 상황을 장기간 관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농협박물관 비상연락망 조직표에도 경비실 직원으로 안병희 씨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등재되어 있었고, 이 전화번호는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안병희 씨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정진 전 대표는 안병희 씨가 스카이데일리의 중국 간첩단 사건 보도가 나간 이후에 작전 주체로부터 압박을 받은 정황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병희 씨는 스카이데일리의 관련 기사를 삭제를 요구했고, 스카이데일리 측이 이것을 거부하자 안병희 씨는 어디 두고 봅시다. 우리 조직에서 스카이데일리를 혼내겠습니다. 문을 닫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협박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안병희 씨는 경찰서를 찾아가서 유리창을 깨고 스스로 구속을 요청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조정진 전 대표는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안병희 씨가 직접 미국 비밀 작전을 보호하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신변 보호와 책임 회피를 위해 구속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신변 보호입니다. 어떤 조직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주당, 선관위, 경찰, 그리고 좌파 매체들은 스카이데일리에 제보했던 인물이 안병희 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안병희 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전과 사실을 근거로 해서 연수원 중국 간첩단 사건 자체를 거짓 사건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병희 씨는 이후 KBS에 직접 찾아가서 거짓 인터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중국 간첩단 사건의 신뢰성 자체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최측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던 사실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될 경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사실을 미국이 발표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그러면 바로 대통령에 복귀하게 되는 것이야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윤 대통령이 중국 간첩단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 증거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단순히 국내 사건이 아니라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대응 관계에 따라서 한국 정치 지형을 전체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탄핵 전의 발언이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직접 언급되지 못했던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중국 간첩단 사건은 외교적 충돌과 국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 개인의 사법적 방어를 위해 함부로 꺼낼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로 그날 밤, 선관위는 연수원의 본관과 농협박물관 주차장 CCTV 영상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제2생활관 입구 CCTV 영상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도 복면을 쓴 인물들이 군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을 제외하고
탑승되어 있는 장면 일부만 나와 있습니다. 탑승 직전의 결정적 장면들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제2생활관 CCTV 원본 전체 영상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감춘 것으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CCTV 영상을 민주당 측에만 제공했습니다. 국민의힘 집권 여당 소속에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민주당과 결탁해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국가기관이 행정부가 아닌 야당에게 이런 CCTV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연수원 중국 간첩단 사건이 실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결정적인 정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정진 전 대표는 최근 농협박물관 주차장 CCTV 전체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새벽에 선관위 연수원 본관 앞을 지나 농협박물관 주차장까지 이동하는 군버스가 18분 동안이나 행방이 모연한 상태로 그 시간이 공백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1분 이내로 도착할 거리가 18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공개했던 농협박물관 CCTV 영상에는 이 이동 과정이 편집되거나 삭제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CCTV조차 온전하게 공개하지 않고 결정적인 장면을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 2월 15일 KBS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바로 당일 밤에 중요한 통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문상호 당시 현 정보사령관에게 밤 10시 속보가 나오면 선관위에 인원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또 전화해서 20분 정도 지연될 것이라는 추가 연락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화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노상원 전 사령관이 당시 비상계엄 작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특히 노상원 전 사령관은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통해서 중국 간첩단 사건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것은 장제원 박사가 수감중에 노 전 사령관을 면회하는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은 중국 간첩단 사건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비상계엄령 하에서 연수원에 대한 작전이 단순한 추측이나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군 지휘 라인에서 준비되었고 시행된 사실이라는 점이 뚜렷하게 여러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조작된 선거로 미국을 망친 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FBI 캐시 파텔 국장은 실제로 부정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텔시 게버드 DNI 수장 역시 부정선거 관련해서 중대한 증거들이 이미 수집되어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내부의 부정선거 수사 흐름은 한국에서 벌어진 선거 연수원 중국 간첩단 사건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 특히 연수원 중국인 간첩단 사건은 다양한 각도로 긴장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복귀, 윤 어게인 운동의 최대의 내관으로 작동하게 될 전망입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김동래님, 수덕덕명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